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술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브랜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면서도 또 잘 모르는 술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브랜디가 평범한 와인에서 불꽃을 만나 불타는 와인으로 재탄생하기까지의 태초 이야기부터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제조기술과 땅의 개성까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랜디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1. 태초의 브랜디. 와인이 불을 만나 불타는 와인이 되기까지. 여러분, 혹시 브랜디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와인이 불을 만나 특별한 변신을 시작했던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브랜디는 와인을 장거리 운송하기 위해 부피를 줄이고 변질을 막으려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와인을 가열하여 증류하면 수분은 날아가고 알코올과 향이 응축되는데 이 과정을 거친 술은 훨씬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죠. 이때 증류 과정을 통해 탄생한 술을 당시 사람들은 불태운 와인이라는 뜻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어로는 브란데베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디의 어원이 되었다고 해요. 즉, 브랜디는 말 그대로 와인이 불과 만나 새롭게 태어난 불타는 와인이었던 셈이지요. 처음에는 운송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불타는 와인이 가진 깊고 풍부한 풍미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와인 이상의 농축된 맛과 향,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을 통해 더욱 복잡해지는 그 매력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이렇게 브랜디는 단순한 보존 기술에서 시작해 와인의 영혼이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고유의 개성과 가치를 지닌 특별한 증류주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2. 브랜디 제조의 핵심. 와인을 넘어선 농축의 기술. 브랜디는 단순한 와인이 아닙니다. 와인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려 더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응축시키는 특별한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 핵심은 바로 증류 과정에 있습니다. 와인을 증류한다는 것은 와인을 가열하여 알코올과 향, 성분만 수증기 형태로 분리해낸 뒤 다시 차갑게 식혀 액체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보다 끓는 점이 낮은 알코올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와인 속 수분은 상당 부분 제거되고 알코올 도수는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증류의 목적이 단순히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와인에 있던 다양한 향미 성분들이 함께 농축되거나 열에 의해 새로운 향 성분이 생성되기도 하죠. 3. 또한 불필요한 물질들은 분리되어 더욱 순수하고 집중된 풍미를 얻게 됩니다. 특히 꼬냑과 같은 고급 브랜디는 전통적인 구리 증류기를 사용하여 두 번의 증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브랜디 특유의 부드러움과 복합적인 아로마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증류를 통해 와인의 본질이 농축되면 이제 이 원액은 오크통 속에서 기나긴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크통은 브랜디의 색을 입히고 부드러움을 더하며 나무의 풍미를 흡수시켜 더욱 깊고 복합적인 맛과 향을 완성하죠. 결국 브랜디 제조의 핵심은 단순히 와인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증류라는 기술을 통해 와인이 가진 최고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이를 응축시키는 데 있습니다. 와인을 넘어선 농축의 기술, 이것이 바로 브랜디의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마법인 것이죠. 3. 땅이 빚은 개성. 지역과 전통에 따른 브랜디의 차이. 와인이 그러하듯 브랜디 역시 테루아, 즉 땅의 영향을 깊이 받습니다. 브랜디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나 과실로 만들고 그 지역의 기후와 토양,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제조 방식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브랜디 산지로는 프랑스의 꼬냑과 아르마냑 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멀지 않지만 서로 다른 토양과 기후, 그리고 엄격한 생산 규정을 가지고 있어 확연히 다른 스타일의 브랜디를 만들어냅니다. 꼬냑은 보르도 북쪽에 위치하며 주로 백악질 토양에서 자라느니 블랑 품종의 포도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식 증류기를 이용해 두 번 증류하고 리무쟁이나 트롱세 지역의 오크통에서 숙성시키죠. 이러한 과정 덕분에 꼬냑은 대체로 섬세하고 우아하며 부드러운 풍미를 자랑합니다. 반면 아르마냑은 꼬냑 남쪽에 위치하며 좀 더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사용합니다. 연속식 증류기를 주로 사용하여 한 번만 증류하는데 이는 원액의 풍미를 더 강하게 남기는 방식입니다. 가스코뉴 지역의 오크통에서 숙성되며 꼬냑보다 좀 더 강렬하고 개성 있는 향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좀 더 거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깊고 복합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사과 브랜디인 칼바도스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바도스는 포도가 아닌 사과와 배를 발효시켜 증류한 술로 상큼하고 달콤한 과일향이 특징입니다. 생산되는 지역의 토양과 사과 품종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칼바도스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브랜디는 단순히 포도나 과실을 증류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넘어 생산되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그곳, 사람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만나 특별한 개성을 빚어냅니다. 땅이 가진 고유의 특성과 전통적인 제조 방식이 결합되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브랜디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4. 브랜디 역사 속에서 빛나다. 신분, 건강, 그리고 무역. 지금까지 브랜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역에 따라 어떤 개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디가 과거에는 단순한 술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랜디는 역사 속에서 신분, 건강, 그리고 무역과 깊이 얽혀 빛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먼저 신분의 측면을 볼까요? 품질 좋은 브랜디는 제조 과정이 까다롭고 숙성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매우 귀하고 값비싼 술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브랜디를 마시거나 소유하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가진 상류층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연회나 자리에서 브랜디가 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이는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했었죠. 다음으로 건강과의 연관성입니다. 현대의학과는 거리가 있지만 과거에는 브랜디를 일종의 만병통치약이나 강장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높은 알코올 도수가 소독 효과가 있다고 믿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브랜디를 약처럼 마시기도 했으며, 병원이나 약국이 흔치 않던 시절에는 브랜디가 중요한 상비약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권장되지 않는 방식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브랜디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에서의 역할입니다. 브랜디는 와인을 증류하여 부피를 줄였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와인은 쉽게 변질될 수 있었지만 증류된 브랜디는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보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 등 대륙 간의 무역에서 브랜디가 중요한 상품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꼬냑이나 아르마냑은 전 세계로 수출되며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고, 이는 해당 지역의 번영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브랜디는 단순히 소비되는 물건을 넘어 국제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브랜디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얼굴로 존재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거대한 무역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브랜디 한 잔에 이 모든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현대의 브랜디. 전통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경험. 태초에 불타는 와인에서 시작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던 브랜디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현대의 브랜디는 깊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꼬냑, 아르마냑, 그리고 노르망디의 칼바도스와 같은 전통적인 산지들은 여전히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엄격한 규정과 장인 정신을 지키며 세계 최고의 브랜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브랜디들은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쳐 복합적이고 우아한 풍미를 자랑하며 여전히 고급 술의 대명사로 인정받고 있죠. 이는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대 브랜디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과일을 활용한 브랜디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스타일의 브랜디들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포도 외에도 사과, 배, 체리, 살구 등 다양한 과실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증류 기술이나 숙성 방식을 시도하는 등 혁신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소비 방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스트레이트나 온더록으로 즐기던 브랜디가 이제는 다양한 칵테일의 베이스로 활용되거나 음식과의 페어링을 통해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브랜디를 더욱 캐주얼하고 트렌디하게 즐기면서 브랜디 문화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들은 브랜디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양조장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브랜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디가 단순히 마시는 술을 넘어 문화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매개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브랜디는 과거의 영광과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브랜디는 더욱 다양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과 향,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디의 탄생부터 역사, 제조 과정, 그리고 다양한 종류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술 한 잔 뒤에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니 새롭게 보이시죠?
3, 4, 9 오늘 영상이 브랜디를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세상 모둠은 여러분께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